오늘은 토레스 픽업 트럭인데요. 재밌는 이야기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 디자인팀하고 경영진 쪽이랑 약간 충돌이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옵션, 이 기능은 무조건 넣어줘야 한다고 보고 디자인팀도 무조건 넣어야 한다는 입장인 상황입니다. 약간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은데 어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넥선 전기차 F백하고 오늘 이야기를 나눌 토레스 픽업 트럭이 디자인 반응은 가장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토레스 픽업 트럭의 숨은 신기한 기능부터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스펙과 가격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장 진단, 결함, 내 차 운행 기록까지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인포카.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토레스 전기차, KR10, F백 이런 차들은 다들 어떤 부분이 수정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과 요구가 하나씩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토레스 픽업 트럭은 디자인이 거의 완벽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을 보면 이런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요소들을 가지고 이런 강인한 분위기를 살려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측면을 보면 이렇게 비율이 완벽한 픽업 트럭이 국내에서도 나올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휠 디자인까지 너무 완벽하지 않나요? 후면부는 테일게이트를 닫으면 미국 픽업 트럭이랑 분위기가 비슷하더라고요. 중앙에 토레스 레터링이 크게 박힌 것도 멋있고, 진짜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라 하면 테일램프 그래픽 약간 강아지들을 좋아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커뮤니티에 사진을 몇 장 올리고 영상에서 잠깐 언급만 했을 정도인데 토레스 전기차 앞부분이랑 토레스 픽업 트럭 앞모습을 바꾸고 싶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사실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거의 완벽에 가깝게 나오면서 토레스 픽업 트럭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한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관계자 말을 들어보니까 기대감을 충분히 충족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출시가 더 기다려지는 것 같은데 꽤 흥미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한국을 대표하는 픽업 트럭 제조사라는 걸 토레스 픽업 트럭을 통해 완벽하게 표현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픽업 트럭이 은근 아이디어가 필요한 차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비유하자면 미니밴 같은 겁니다. 미니밴도 아이디어가 생명인 차종 중 하나거든요. 예를 들면 진공 청소기를 내장한다거나 시트를 바닥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든다거나 이런 게 다 아이디어잖아요. 진공 청소기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과자 부스러기 같은 걸 흘려도 쉽게 청소를 할 수 있고, 시트를 바닥으로 집어넣으면 큰 짐을 실을 때 시트를 탈거하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시트를 사용 중일 때는 시트가 들어가는 바닥 공간을 별도의 수납 공간으로 써도 되고요. 아이디어가 상품성이 되는 차종이 미니밴인데 픽업 트럭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칸으로 올라가기 쉽게 발판을 어떻게 디자인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뒷유리를 열 수 있는지, 테일게이트가 어떻게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지, 짐칸에 있는 고리들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대부분이 짐칸하고 관련된 아이디어가 상품성이 되는 차가 픽업 트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넥선 스포츠는 이런 아이디어가 다소 부족한 차입니다. 미국이 픽업 트럭의 나라잖아요. 미국 픽업 트럭들을 보면 짐칸 코팅부터 남다르거든요. 뭘로 긁어도 긁히지 않을 것 같이 굉장히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은 물질들로 코팅을 하고, 테일게이트가 열리고 닫히는 것도 국산 픽업 트럭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런 아쉬움들은 토레스 픽업 트럭은 완벽하게 해소했다고 봅니다. 디자인팀이 저희한테 따로 자신있게 소개해준 것이기도 한데 이거 은근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짐칸 바닥을 이렇게 위로 열 수 있게 만들어서 여기에 또 다른 수납 공간을 만들었죠. 사실 픽업 트럭의 짐칸 바닥을 이렇게 별도의 수납 공간으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을 대부분이 못하고 있었잖아요. 왜냐면 말 그대로 짐을 싣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애초에 잘 안 하게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SUV와의 차이는 지붕이 있냐 없냐 이거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SUV는 이렇게 바닥을 열어서 수납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차들이 많고, 그래서 디자인팀에서도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괜찮은 게 픽업 트럭 짐칸은 아이디어가 많을수록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이런 아이디어가 차에 반영됐다는 것 자체가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고요.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픽업 트럭 짐칸에 굳이 지붕을 올리는 이유가 뭔가요? 날씨 탓이 크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여기에 실려있는 짐이 죄다 젖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별도의 공간이 있으면 굳이 지붕이 없어도 항상 싣고 다녀야 하는 짐은 이 공간에 넣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커버 아래쪽에는 공구나 타이어 수리 키트, 소화기, 충전 커넥터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구비할 수 있으니까 이건 진짜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이걸 지금 경영 쪽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짐칸 아래를 파게 되면 생산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디자인팀이랑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 픽업 트럭은 아이디어가 생명이라고 보거든요. 짐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픽업 트럭 소유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 조건이기 때문에 이 수납 공간은 오히려 지금보다 크기도 더 커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걸 적용시키기 정 어려우면 옵션으로라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자고요. 두 번째는 은근 숨어있는 요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V2L입니다. KG 모빌리티가 왜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현대기아차
전기차에만 있는 줄 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V2L이 뭐냐면 전기차의 전력을 외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기술이잖아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전원 공급이 가능해서 캠핑장 같은 데에서 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토레스 전기차에도 이게 기본으로 적용되고 픽업 트럭도 짐칸 옆쪽에 보면 V2L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콘셉트카 단계라 빗물 같은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양산차에는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KG 모빌리티로 바뀌면서 로고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죠. 토레스 전기차 후면부에 KG 모빌리티 레터링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토레스 전기차에도 그렇고 토레스 픽업 트럭도 그렇고 휠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쌍용차 시절 수출형 모델에 들어가던 날개 엠블럼인데 이걸 그대로 쓸 거라고 합니다. 스티어링 휠하고 외관 휠에 이렇게 날개 엠블럼이 들어가고요. 후면부에만 KG 모빌리티 레터링이 들어가는 형태로 신차가 계속 나올 거라고 합니다. 나중에 계획이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은 그렇다고 하고요. 약간 체험인이 떠오르기도 하고 해서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네요. 세 번째는 가격이랑 스펙인데 이건 토레스 전기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스펙은 프레스데이 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언급했던 대로 유럽 기준 5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고 국내 기준으로도 420km 이상을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토레스 픽업 트럭도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공차 중량이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렉선 4륜구동 모델 공차 중량이 2170kg이고 렉선 스포츠칸 4륜구동 모델 공차 중량이 2175kg입니다. 5kg밖에 차이가 없고 토레스랑 토레스 픽업 트럭도 차이가 비슷할 겁니다. 토레스가 가솔린 터보 모델하고 순수 전기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잖아요. KR10도 가솔린 터보랑 순수 전기 모델로 나뉘어서 나올 거고 토레스 픽업 트럭도 가솔린 터보랑 순수 전기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도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내연기관 모델을 기준으로 하면 보통 SUV가 픽업 트럭보다 비싸거든요. 지금 토레스 가격대를 감안하면 토레스 픽업 트럭은 2천만원 초중반에서 시작해서 중간 트림, 중간 옵션으로 견적을 내도 3천만원 내외로 가격을 끊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이미 산타크루즈 미국 시작 가격도 2,700만원이잖아요. 지금 팔리고 있는 토레스 SUV 가격이 취득세 포함 2,990만원부터 3,880만원이잖아요. 토레스 픽업 트럭은 취득세 포함 2,5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관계자들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했으니까 내연기관 모델은 이 정도로 가격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요. 전기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토레스 전기차는 깡통으로 사도 되는 차입니다. 옵션 리스트를 보면 썬루프, 투톤 컬러, 충전 케이블, 3D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굳이 없어도 되는 옵션들이라 옵션 없이 사도 되는 국산 차라는 소리입니다. 주황정보 보조금이랑 지자체 보조금을 더하면 평균 1,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보조금 포함 가격이 E5 트림은 3,800만원, E7 트림은 4,100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토레스 픽업 트럭 전기차도 내연기관 모델처럼 300에서 400만원 정도 저렴하다고 가정하면 보조금 포함 3,400만원에서 3,800만원 정도가 되는 거니까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봅니다. 그냥 주어진 조건으로 그리고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서 예상 가격을 내놔도 충분히 합리적이고 이런 가격대가 실제로 출시될 때 반영되어서 나오는 브랜드가 KG 모빌리티니까 가격은 진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트랙스처럼 과감해지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트랙스가 지금 소비자들 관심도 많이 끌고 있고 실제 사전계약 대수로도 현대기아차를 압도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이유가 2,052만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실제 구매가 많은 건 2,500만원 내외인 중간 트림일 겁니다. 그런데 일단 소비자들 관심을 끄는 건 2,052만원이라는 숫자가 정말 큰 역할을 했고 토레스 픽업 트럭은 이런 방향을 활용하기 아주 좋은 차종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트럭이잖아요. 그러면 완전 저가형 트림을 하나 내놓는 것도 가격 범위를 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무리해서 가격을 낮추라는 게 아니라 진짜 가격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트림을 하나 추가해버리는 거죠. 완전 짐을 싣기 위한 차로 시트도 직물 시트에 사이드 브레이크도 수동, 기어도 수동, 편의 장비보다 주행과 짐칸에 초점을 둔 저가형 트림인 겁니다. 저가형 트림으로 소비자들 관심도 끌고 실제로 많이 팔리는 건 또 중간 트림 이상일 거니까 마케팅도 성공하고 점유율도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토레스랑 트랙스가 이걸 증명했잖아요. 아무리 회사가 어렵고 신차가 없었어도 가격과 상품성만 괜찮으면 소비자들은 다시 찾는다는 걸요. 토레스 픽업 트럭이 모두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멋있게 나아졌기 때문에 이런 차가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팅은 모두 끝났다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미 디자인 반응도 너무 좋고 콘셉트카로 나온 차도 거의 완벽에 가깝기 때문에 남은 건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봐서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